노후에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전원주택으로 내려가야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평생 살아온 아파트에 그냥 눌러앉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노후 주거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마음이 끌렸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활의 불편함과 돌발 상황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노후 주택 선택의 함정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와 동시에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공기 좋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텃밭 가꾸고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는 낭만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친구들이 놀러와 활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찾아오는 사람도 줄고 무엇보다 병원과 시장이 멀다 보니 불편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다쳤을 때 큰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려 응급치료가 늦어진 일은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듭니다. 결국 부부는 몇 년 만에 다시 도시 근처 소형 아파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두 번째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고집한 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사람들과 추억이 있는 집이니 애착도 컸지요. 하지만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집이 너무 넓어 관리가 힘들었고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이 컸습니다. 또 계단이 많은 구조라 무릎이 아픈 상황에서는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집이 오래되다 보니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봄 서비스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으니 모든 계획이 꼬여버린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반대로 아파트를 선택했지만 실패한 사례입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한 한 부부는 편리성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문제는 층간소음과 좁은 평수였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놀러오면 이웃의 항의가 이어졌고 생활 공간이 너무 비좁아 가족 모임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공원이 멀리 있어 여가 생활이 제한되었지요. 결국 편리성을 쫓다가 정작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노후 주거 선택에서 단순히 낭만이나 익숙함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의 크기입니다. 노후에는 관리가 쉽고 생활 동선이 단순한 집이 적합합니다. 너무 크면 관리와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작으면 정신적인 답답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공간은 충분하되 여유가 살짝 있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는 복지관 접근성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닙니다. 식사 해결부터 운동 프로그램 교육 상담 돌봄까지 노후 생활의 거의 모든 요소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복지관이 가까이에 있는 집은 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셋째는 병원 접근성입니다. 노년기에는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큰 병원까지 차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이상적이며 응급실 운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같이 사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것입니다. 지하철 한두 정거장 정도의 거리면 적당합니다. 다섯째는 산책로와 공원입니다. 노년기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집 근처에 산책로와 공원이 있어야
일상적으로 운동이 가능하고 정신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환금성입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돌봄 비용이나 치료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집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외진 곳이나 거래가 잘 안 되는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국 노후 주택 선택의 핵심은 크기와 접근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저 낭만이나 추억만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내 삶의 후반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켜줄 집이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라면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고 건강과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에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익숙한 아파트에 그냥 눌러앉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후 주거 선택을 잘못해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6가지 비밀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집의 크기입니다. 젊을 때는 넓은 공간이 자산의 상징이 되고 생활에 여유를 주는 듯 보이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리해야 할 공간이 많으면 힘이 듭니다. 청소와 유지 관리가 벅차고 겨울철 난방비 같은 관리비 부담도 큽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작은 집은 생활이 답답해지고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을 줍니다. 따라서 노후의 이상적인 집은 필요 공간은 충분하되 관리가 가능한 규모여야 합니다. 거실과 주방은 생활 동선이 짧게 이어져야 하고 욕실과 침실도 가까워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병원 접근성입니다. 노년기에는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더라도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는 병원까지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느냐가 생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은 몇 분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큰 병원이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집이 안전합니다. 또 단순한 의원이나 약국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과 응급시 갈 수 있는 병원이 모두 가까워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복지관과 여가 시설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 강좌, 운동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 노후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가까운 곳에 집을 두면 훨씬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공원, 산책로, 문화센터 같은 시설이 주변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이 가까울수록 활동량이 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노후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손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녀의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한두 정거장 정도의 거리라면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생활비와 유지비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난방비, 관리비, 교통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은 난방비와 차량 유지비가 큰 반면 아파트는 관리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계산해보고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또 추후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했을 때 유지 관리가 쉬운 집이 더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환금성입니다.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어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집을 처분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진 전원주택이나 오래된 단독주택은 매도하기 어려워 자산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수요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나 접근성이 좋은 소형 주택이 유리합니다. 노후 주택 선택에서 환금성을 간과하면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노후에 좋은 집은 단순히 넓고 멋진 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가 편하고 병원과 복지관에 가까우며 가족과 적당히 연결될 수 있는 집입니다. 또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고 필요할 때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집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노후 주거는 낭만이나 단순한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재정적 안전을 좌우하는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집을 고르거나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6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생활 패턴을 원하는지 스스로 먼저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토대로 집을 고른다면 후회 없는 노후 주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